내가 어떤 파일을 불러오겠다라고 할 때는 열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 내가 새로 어떤 종이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할 때는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되세요. 열기는 여기 열기를 누르셔도 되고 파일에서 열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창이 뜨죠. 그러면 바탕화면에 있는 실전 포토샵에 예제를 열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열어올 거는요. 이 필스라고 적혀 있는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크기가 2000에 1900 픽셀로 되어 있어요. 열기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사진이 나오죠. 내가 만약에 어떤 상세 페이지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상세 페이지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냐면요. 파일에 새로 만들기 잠깐만 가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은 센티미터 단위는 픽셀로 바꿔놓고 폭은 860이 기본 폭이에요. 그리고 높이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한 1500에서 한 2000 정도 줍니다. 그래서 일단 높이는 제가 한 1500 정도만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해상도는 72픽셀 퍼 인치가 기본 해상도죠. 자, 이렇게 해서 제작하는 게 일반적인 상세 페이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상세 페이지에다가 사진을 우리가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파일에 열기를 눌러서 아까 예를 들어 이 완두콩을 판다라고 한다면 완두콩을 촬영한 사진을 열어올 테고 이 사진을 여기 이동 툴로 이 탭을 눌러서 뜯어서 이 사진을 끌어다가 옮겨오게 될 텐데요. 보통 사진의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사진 하나를 넣었는데 이렇게 가득 차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혹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해상도가 몇인지 아세요? 거의 한 3000 픽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보다 훨씬 더 큰 사진이 꽉 차 들어가게 된다면 일일이 우리가 컨트롤 T로 크기를 조절하기도 힘들 테고 컨트롤 T를 누르면 지금은 얘가 보이지만 예를 들어 DSLR이라든지 좀 고사양 카메라로 찍었다라고 한다면 이 화면에도 다 안 차서 굉장히 큰 사진을 수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가장자리에서 물론 이 컨트롤 T가 보이면 크기를 줄여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컨트롤 T를 누르기가 우리가 이 사각형이 보이면 줄일 수는 있는데 그렇지도 못한 경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크기를 조절하려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물론 방법은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 있는 조절점을 내가 왼쪽 상단에다가 놓고 화이트 하이트가 여기서는 크기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 지금 클립 모양 같은 거를 이렇게 눌러 놓고요. 화이트를 만약에 2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면은 사진의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조절하기가 좀 쉬워지긴 할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뭔가 복잡하죠? 자,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제안을 할게요. 사진이 크기가 커요. 그리고 지금 상세 페이지를 만들 화면은 너비가 860이에요. 그러면 옮겨오기 전에 사진을 860 정도로 맞춰주면 조금 더 쉽게 편집을 할 수 있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의 열기 다시 제가 가져올 콩 사진을 선택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 잠깐만요. 이미지에 가보시면 이미지 크기라는 게 있어요. 원래 컨트롤 알트 I가 이미지 크기의 단축키고요. 영어 버전으로 이미지 사이즈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자, 요게
우리 어떤 사진을 가져왔을 때 그 사진의 크기를 조절하는 그런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이즈를 센티미터가 아니라 일단 픽셀로 맞추고 폭을 아까 제가 860을 줬잖아요. 그럼 860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여기 있는 요 자물통 여기 링크 연결되어 있는 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가 자동으로 바뀔 거예요. 해상도는 72픽셀인데 폭을 먼저 조절하지 말고 해상도를 조절할 걸 그랬네요. 폭 다시 한번 맞출게요. 860. 자, 이렇게 설정하고 확인을 눌러주면은 이미지의 사이즈가 조절이 됐고요. 이때 이제 이동 툴로 끌어서 옮기면 전혀 걱정 없이 옮겨집니다. 사이즈 이제 맞게 딱 옮겨졌죠? 그래서 이미지를 가져와서 작업을 할 때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려니까 또 불편한 게 하나 보이네요. 이미지를 가져올 때마다 이미지 사이즈를 들어가서 또 조절해가지고 가져오려면 그것도 일이겠죠? 안 그럴까요? 자, 그래서 다른 방법을 또 하나 제안을 해볼게요. 자, 파일에 보시면요. 가져오기라는 게 있어요. 원래 플레이스인데 제가 지금 버전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헷갈리네요. 이걸로 할게요. 파일에 연결 가져오기. 그런 다음에 아까 원두콩 그대로 선택하고 가져오기를 눌러볼까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가져와지게 되냐면 사이즈가요. 화면에 들어가는 사이즈로 조절이 돼서 가져와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사이즈만큼 맞춰서 배치만 하면 돼요. 영어 버전으로는 플레이스라고 적혀 있거든요. 제가 한글 버전하고 영문 버전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이름이 연결 가져오기가 아니라 포함 가져오기네요. 파일에서 포함 가져오기 요걸로 가져오시면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맞춰져서 가져와지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이미지 사이즈랑 그리고 포함 가져오기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가져왔을 때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알던 대로 파일에 오픈을 해서 끌어가지고 가져온 경우는 일반 레이어로 가지고 와집니다. 근데 파일에서 아까 포함 가져오기를 이용해서 가져온 이 그림의 경우는 여기 이런 표시가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레이어의 모양이 조금 다르죠? 자, 얘는 뭐냐면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하는데요. 얘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원래 예제에서 뭐 수정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가져와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에서 조절을 해온 레이어의 경우는 나중에 필터 효과를 주거나 이미지의 조정에 이런 보정 효과를 줄 때 이런 보정 툴들이 다 잘 떠 있죠. 근데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로 가져온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약간 제한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조금 차이가 될까요? 그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책을 들어갈 때 그때 조금 더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 한 가지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파일 탐색기에서 실전 포토샵이라는 폴더를 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이미지를 가져오겠다라고 한다면 해당 이미지를 끌어다가 넣으셔도 돼요. 이것도 그냥 포함 가져오기랑 똑같은 방법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엔터 쳐서 적용을 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또 설명해 볼게요. 일단 상세 페이지를 만들려고 한다면 폭은 860, 높이는 1500을 주고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사진을 아까 전처럼 가져왔다고 보죠. 파일에 예를 들어 포함 가져오기로 사진을 선택을 해서 가져오기를 했다. 이렇게 사진이 사이즈가 맞게 가져와질 테니까 그렇게 크기 조절할 걱정은 좀 덜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사진도 한번 불러와 볼게요.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뭐 아이스크림 사진을 가져왔다. 왜냐면 상세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사진들을 이렇게 가져다 넣고 그 사이에 이제 글을 적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약간 아마 여기 밑에 있는 칸이 모자른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상세 페이지에 이 사이즈를 좀 더 조절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지의 캔버스 사이즈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상대치를 눌러놓고 위쪽을 기준해서 높이를 예를 들어 10cm 정도 조절하겠다 하면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이것도 불편하죠?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할 거냐면 요거 크롭 툴 예전에 배우셨었죠? 자르기 도구 요걸 선택하시고 요 가장자리에서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올 때 끌어주셔요. 내가 늘릴 만큼 끌고 엔터 치시면 늘어나는 거고, 만약에 칸이 남아요? 그럼 다시 죄송해요. 자르기를 눌러서 이렇게 상자가 뜨면은 얘를 잘라서 내가 필요한 만큼을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를 집어넣거나 상세 페이지의 사이즈에 맞게 조절을 하실 때는 이렇게 두 가지를 좀 활용하시면 편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미지 사이즈, 캔버스 사이즈를 설명드리면서 그거를 조금 더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툴들을 두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는 파일에서 포함 가져오기. 그죠? 요거는 이제 이미지를 가져올 때 이 캔버스 사이즈에 어느 정도 이미지가 맞춰서 가져와지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가 크기를 크게 조절하거나 작게 조절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하다. 요 정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전에 활용해봤던 자르기 툴. 캔버스 칸이 좁아서 좀 늘리고 싶다면 배경색이 흰색인 상태로, 왜냐면 여기가 흰색이니까 늘려주시면 흰색 배경으로 이렇게 채워져서 창을 늘려서 작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세 페이지의 사이즈가 사실 딱 만들 때 몇째 몇 사이즈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정하지만 사이즈가 조금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남을 수가 있고, 그럴 때 이렇게 자르기 툴로 자르시거나 늘리시면 되니까 그런 것도 걱정은 없으세요. 실제 사진이야 뭐 이렇게 사진 올리고 사진과 뭐 사진 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글씨를 뭐 적는다든지, 뭐 이름을 좀 원래 세련되게 적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무늬 뭐 무슨 조각 육각 벤치 블랭킹 뭐 이런 식으로 적겠죠. 그러고 뭐 이런 사진 같은 거 놓고 이런 데다 이제 설명 적고 여기다 또 사진 넣고 설명 적고 이런 형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성은 좀 더 세련되게 하시면 되긴 하겠지만 거의 이런 정도에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 정도만 일단 설명할게요. 자, 요거 창은 닫을게요. 자, 이번에는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크기 조절하여 배치하기. 여기로 이제 갈 겁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상품 사이에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연출을 해볼게요. 자, 예제는 열기 누르셔서 스니커즈라고 적혀있는 예제를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신발 사진 두 가지가 보여요. 자, 신발 사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사이즈가 똑같고
일단은 양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시선이 좀 분산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시면 좋으냐면 한쪽에 있는 사진을 좀 작게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사각형 선택 윤곽도구 요거 선택을 해서 이렇게 스니커즈 한 개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 사이즈를 조절을 할 거니까 컨트롤 T 그리고 가장자리석 이렇게 네모 위에서 두 방향좌표 떴을 때 쉬프트를 누르시면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이렇게 정 비율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배치하고 엔터 쳐볼게요. 아직 선택력은 풀지 마세요. 자, 야간 놀이공원을 열어주세요. 야간에 이렇게 놀이공원에서 사진을 찍었더니 어둡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을 좀 밝게 보정을 하고 싶어요. 보정을 하실 때는 이미지에 보시면 조정이라는 부분이 있고 명도 대비라는 게 있어요. 명도 대비, 레벨, 곡선, 노출 요 네 가지가 밝기 대비를 보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명도 대비부터 설명을 할게요. 영어로는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명도 대비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명도랑 대비를 조절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명도를 올려주시면 밝아지는 게 보이죠? 대비를 조절해 보면은 요 흰색하고 그러니까 밝은 부분은 더 밝아지고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두워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도 대비를 조절해서 색상을 이렇게 맞춰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잘 되셨으면 확인 눌러볼까요? 그럼 적용이 됐죠? 자, 옆에 히스토리 패널을 눌러서 보시면은 원본을 한번 눌러보면 원래 이랬던 사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밝기 대비 바뀌어진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이미지의 조정에서 두 번째 레벨이라는 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레벨 값이 보이는데요. 사실 이 레벨을 밝기 대비보다 더 많이 써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삼각형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이쪽에 있는 제일 어두운 삼각형은 어두운 영역을 뜻하고요. 중간은 대비,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흰색 삼각형은 밝기를 뜻해요. 그래서 이 흰색 삼각형을 좀 당겨서 이렇게 맞춰볼까요? 그럼 화면이 밝아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두운 삼각형을 당겨보면은 화면이 어두워지죠? 그럼 중간에 있는 삼각형을 당겨보면은 이렇게 조절해보면은 중간에 대비가 맞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명도 대비보다 조금 더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잡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레벨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명도 대비보다는 이 레벨을 더 많이 쓰실 거예요. 확인. 아까 원본하고 비교해보면 처음에 원본이 이렇게 어두웠지만 레벨 값을 조절해서 놓으니까 내가 원하는 좀 자연스러운 밝기 대비를 얻을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시 원본으로 돌아갈게요. 이미지의 조정에서 이번엔 곡선을 눌러볼까요? 자, 곡선은 커브스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영어로는. 그리고 진짜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요. 이 그래프의 선을 마우스로 누르면서 당겨주시면 이렇게 밝기가 조절이 되고요. 아래쪽에 이 곡선을 마우스로 눌러주면 여기가 이제 대비가 돼요. 위로 올리면 대비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고 밑으로 낮추면 대비가 높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곡선을 직접 조절해 보면서 밝기 대비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밝기 대비를 이런 곡선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원본하고 수정본하고 보면은 역시 밝기 대비가 많이 차이가 나죠? 보통은 이 레벨즈랑 커브즈를 좀 많이 쓰는데요. 레벨즈로 1차적으로 밝기 대비를 맞춘 다음에 조금 더 세밀하게 맞출 때 커브즈를 한 번 더 눌러서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원본으로 가주세요.
자, 이미지의 조정에서 노출이라는 거는 사실 많이 쓰진 않습니다. 한번 그래도 구경삼아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노출 값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카메라의 노출 값을 조절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도 잘 안 써요. 네, 이런 툴도 있더라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밝기를 조절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툴은 레벨. 그 다음 가끔 쓰는 게 이제 곡선. 네, 요 레벨과 곡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아마 밝기 대비는 충분히 조절하실 거예요. 자, 이 창 잠깐 닫아보겠습니다. 저장 안 할 거니까 아니요. 다시 열기를 해서 불러올 건데요. 이번에는 넥클레이스 요거 좀 불러와 볼까요? 목걸이. 집에다가 촬영 세트를 놓고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은 밝기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면 좋겠지만 실내에서 찍는 거다 보니까 밝기가 어둡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흰색 도화지에다 놓고 사진을 찍은 건데 일단은 광량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조금 어둡죠? 그러면 우리가 요걸 조절하려면 이미지의 조정에서 레벨 해서 밝기를 이렇게 직접 조절해 주시면 되죠. 그쵸? 하나 더 다시 원래대로 돌릴게요. 이미지의 조정에서 레벨. 여기 흰색 스포이드 보이세요? 이 흰색 스포이드를 찍어서 진짜 흰색이어야 했을 부분 있죠? 여기를 찍어주세요. 그러면 포토샵에서는 그 부분을 흰색으로 맞추면서 나머지 주변 레벨을 맞춰줍니다. 조금 더 간편하게 고칠 수 있겠죠? 네,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이렇게 밝기 레벨 조절하는 것들을 좀 보았고요. 이번에 예제는 이미지의 조정에 있는 활기, 색조, 채도, 색상 균형 이 부분을 좀 볼 거예요. 자, 예제를 좀 열어올 건데 열기 바탕화면에 있는 실전 포토샵에 예제는 V메인이라는 예제를 좀 열어주실래요? 여러 가지 채소들이 있는데요. 요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걸 하나를 선택을 해보세요. 예전에 우리 선택 툴 배웠었죠? 뭐 토마토나 레몬 이런 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툴로 선택하실래요? 아마 떠오르는 툴이 있으셨을 건데 일단은 네모나 동그랗진 않으니까 이 윤곽도는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올가미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기에는 직접 끌어서 선택해야 되니까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올가미 툴에서는 아마 자석 올가미 도구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자석 올가미 도구를 쓰실 분은 그냥 이렇게 가장자리를 끌어서 선택을 하실 건데 이 정점이 뜨문뜨문 찍히죠? 그래서 이 빈도수를 100으로 놓고 선택을 하시면은 정점이 따닥따닥 찍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저는 컨트롤 D에서 해제할게요. 또다시 다른 툴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빠른 선택 도구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안에서 끌면 돼요. 자, 어떤 걸 선택하시든 상관없어요. 뭐 토마토를 선택하셔도 되고 레몬을 선택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선택 하나를 좀 해보세요. 이미지의 조정으로 가볼까요? 이미지의 조정. 여기서 색조 채도를 볼게요. 색조 채도. 이게 원래 영어로는 Hue Saturation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눌러서 보시면 색조, 채도, 밝기가 있는데 색조가 색상이에요. 바꿔보면 이렇게 주황색 레몬, 빨간색 레몬, 뭐 보라색 레몬, 파란색 레몬, 초록색 레몬까지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도라는 게 색상의 선명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채도를 높이면 순색으로, 그러니까 색깔이 좀 더 선명해져요.
채도를 낮추면 무채색이 되니까 이렇게 흑백으로 바뀌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고 확인하고 선택 해제 컨트롤 D 누르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의 색깔을 바꾸고자 할 때는 이렇게 색조 채도라는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과일도 이렇게 선택해서 한번 바꿔보세요. 이미지 조정해서 색조 채도 보시면서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돼요. 이미지의 조정에 색조 채도를 활용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요거랑 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색상 균형이라는 게 있어서 요거도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제가 레몬을 한 개 더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이미지의 조정에서 색상 균형으로 가볼게요. 색조 채도의 경우는 색깔을 확확 바꿨어요. 그쵸? 내가 뭐 빨간색 하려면 빨간색, 파란색 하려면 파란색. 근데 이 색상 균형이라는 건 그런 건 아니고요. 색상이 원래 있는 색깔에서 약간 더 노랗게 하고 싶다, 약간 더 빨갛게 하고 싶다 할 때 빨간색 쪽으로 조절하면 조금 더 붉은기가 살고요. 노란색 쪽으로 조절하면 노란색이 살고 파란색으로 가면 노란색이 죽겠죠? 이런 식으로 색깔을 조금 더 요 안에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좀 더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제가 일부러 마젠타를 높여보고 있는데 마젠타가 낮춰져 있을 때는 노랗죠? 근데 높이면 어떠냐면 붉은색이 조금씩 살죠? 그쵸? 밑에서 올라오는 거야? 예, 지금은 그렇게 보이죠? 네. 만약 빨간색을 빼면은 예, 지금 여기 붉은색이 사라지죠. 녹색으로 가면은 레몬이 약간 푸르딩딩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원래 갖고 있는 색깔에서 조금 더 붉게 조금 더 푸르게를 조절해서 보정을 할 때는 색상 균형에서 보정을 하시면 돼요. 선택 해제. 그러면 얘보다 보면요 자연스러우면서 예, 약간 더 맛깔나게 이렇게 색깔을 주거나 할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잠깐 들어가 볼까요? 검색창에다가 스쿠버 다이빙 이렇게 적으면 이미지에 보면요 스쿠버 다이빙 사진들이 보여요. 근데 진짜 바다 색깔도 색깔로 다 다른 것 같아. 어디는 약간 바다 색깔이 좀 노란 색깔도 있고요. 어디는 되게 청량한 색깔도 있어요. 그죠? 그 중에 조금 노란 색깔을 잠깐 가져왔습니다. 이 바다 색깔이 그렇게 맑아 보이진 않네요. 요거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미지 복사를 좀 해볼까요? 그리고 다시 포토샵을 열게요. 자, 지금 새로 만들기 사이즈는 따로 맞출 필요가 없어요. 아까 복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제작을 누르시면요. 그 복사한 사이즈대로 일단 창이 생길 거예요. 이대로 컨트롤 V. 그래서 보정을 좀 할 건데 이미지에 가셔서 조정. 좀 전에 이용했었던 색상 균형입니다. 색상 균형 눌러보세요. 그러고 여기서 내가 노란색을 뺄 거니까 파랑 쪽으로 가보시면 노란색이 빠지겠죠. 여기서 뭐 녹청이냐 빨강이냐 요런 녹색이냐 마젠타냐 요런 값들을 조금 조절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노란기가 빠져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쇼핑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진을 찍다 보면은 조명이 약간 노라냐 아니면 뭐 약간 조명 색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좀 왜곡돼서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웨터를 찍었는데 스웨터 색깔이 붉은 원래 자주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좀 검푸른 자주 색깔이 나왔다. 그러면 이런 데서 이제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다른 이미지 하나를 또 가져와 볼게요. 우리 예전에 요 스폰지 해제 기억나세요?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미지에서 지금 제가 볼 거는 조정의 흑백입니다. 자, 이 흑백은요, 채도 감소랑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채도 감소에서 이렇게 모델의 채도를 없애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고요. 흑백 효과 중에서도 조금 더 멋스럽게 효과를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가끔 보면은 이제 뭐 다른 이제 사진관 같은 데 가면요. 흑백 사진을 만들 때가 있는데 흑백 사진 자체가 조금 더 뭔가 그냥 흑백으로 만든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을 주죠. 자, 이미지의 조정의 흑백으로 가볼게요. 얘는요. 이렇게 흑백이긴 흑백인데 여기서 빨간 계열이나 노란 계열에 대한 이런 색감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좀 더 어둡게 한다든지 밝게 한다든지 이런 걸 맞춰서 조금 더 고급진 흑백 효과를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밑에 보면 색조가 있어요. 그래서 흑백인데 약간 세피아 톤이라든지 약간의 모노톤 사진을 만들고 싶을 땐 색조를 눌러서 원하시는 색깔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고급진 흑백 효과가 나오죠? 한번 조정해 보세요. 사진을 원래대로 돌릴 때는 히스토리 팔레트에서 제일 위에 슈폰지 여기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단축키는 F12번이 리버트예요. F12번을 누르면 저장하기 전에 처음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 F12번이요. 자, 이미지의 조정에서 이번에는 포토 필터를 한번 구경해 볼게요. 자, 포토 필터의 경우는 필터 효과를 넣는 거예요. 색상을 설정해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 농도를 조절하면 이렇게 필터 효과가 들어가죠. 우리가 보면은 포토 필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농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필터 효과에다가 사진의 색깔을 살짝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핸드폰에도 필터 효과가 있죠?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색상은 바꿔서 넣을 수 있어요. 포토 필터 설명했습니다. 채널원합은 저도 쓰질 않아서 이거는 별로 쓰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채널까지 다루진 않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반전의 경우는 뭐냐면 색상을 반전시키는 거예요. 별로 많이 쓸 일은 없지만 가끔 이제 놀래키는 어떤 표정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반전 효과를 쓰시면 좀 재밌는 효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화. 이거는 포스터 혹시 보신 적이 있거나 만들어 보신 적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포스터의 색깔은 그렇게 다양한 색깔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포스터 같은 느낌으로 만들 때 간혹 쓰기는 해요. 근데 거의 많이 쓰진 않으므로 이런 툴도 있구나 정도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한계값. 요거는 뭐냐면 우리 판화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냥 이미지의 조정에 있었던 채도 감소의 경우는 무채색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이미지의 조정의 요 한계값은 뭐냐면 그냥 흰색과 검은색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 색감을 50%로 나눠서 밝은 부분은 흰색, 어두운 부분은 까만색으로 바꾸는 걸 한계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판화 효과 이런 게 한계값인데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요 밑에 한계값 레벨을 조절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건지 이런 걸 맞출 수가 있어요. 물론 많이 쓰는 효과는 아니지만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그래픽적인 뭐 그라디언트를 넣거나 했을 땐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의 효과를 낼 수 있기는 해요. 많이는 안 쓰므로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그라디언트 맵. 요거 원래대로 돌리는 거 제가 F12 누른 거예요. 자, 이미지 조정의 그라디언트 맵은요. 매핑을 여기다가 하는 건데 컬러를 설정을 해보면 여기는 어두운 색, 이쪽은 이제 밝은 색깔로 색깔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라디언트로 사진에다가 색깔을 채울 때 쓰는데 많이 쓰진 않으므로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조정의 선택 색상. 요건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예제를 좀 다른 걸 좀 열어놓고 설명할게요. 자, 파일의 열기에서 이번에는 경복궁을 좀 불러와 주실래요? 하늘 색깔이 어때요? 약간 파란색이긴 한데 뭔가 내가 마음에 드는 청량한 파란색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때 이미지의 조정에서 선택 색상으로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사진에 대해서 색깔을 선택을 해서 그 색깔을 보정할 수가 있어요. 아까 살짝 보면은 요거랑 조금 비슷한 기능인 것 같긴 하죠. 자, 일단 색상은 저는 파란색을 조절할 거니까 파란 계열로 선택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녹청을 높이면은 이렇게 시안이 조절이 되고 마젠타를 조절하면은 시안과 마젠타를 섞으면 이제 보라색 계열이거든요. 약간 색깔이 푸르딩딩해졌죠. 노란색을 뭐 조절할 때 넣을 건지 뺄 건지 이런 값들을 조절해 가면서 색깔을 보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확인 누르면 원래 색감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보정된 게 확인되시죠? 이렇게 어떤 색깔에 대해서 보정을 할 때는 선택 색상, 자, 이번엔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인데요. 이 효과 같은 경우는 역광 효과에 좀 좋습니다. 우리 사진을 찍다 보면 얼굴이 좀 까맣게 나오는 경우를 본 적이 있죠. 역광이 질 때 보통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은 역광 효과를 보정할 때 주로 써요. 역광 사진은 딴 거 불렀어요. 역광 사진 따로 없다 보니 사진은 아까 불렀었던 거랑 좀 비슷한 사진 불러와두죠. 석탑 사진을 좀 불러올 건데 석탑 보정으로 열게요. 거꾸로 된 것 같아. 자, 석탑 보정을 열어와 보니까 사진이 좀 어두워요. 그죠? 이랬을 때 이미지의 조정에서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을 누르면 이렇게 어두운 영역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고 밝은 영역의 양을 조절해서 사진의 밝기를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역광 효과가 난 그런 사진들의 경우는 우리가 어두운 부분, 섀도우 부분을 밝게 조절을 해주면 얼굴 사진이 잘 나타나게 될 거예요. 사진 보정할 때 중에 역광 보정할 때 많이 쓰는 게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조정 효과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제가 색상 대체라는 효과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제는 어디로 갈 거냐면 열기, 클락, 시계 사진을 좀 불러와 볼까요?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품을 샘플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촬영을 해야 돼요. 재고를 모두 다 가지고 있기에는 사실 양이 많잖아요. 비용도 그만큼 들 테고. 그래서 보통 이제 샘플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촬영을 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그 제품을 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랬을 때 샘플을 각각 모델별로 색깔을 사주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샘플이 사실 값이 더 비싸요. 우리가 들여오는 값보다 하나만 사는 거기 때문에 거의 한 소매값보다 조금 덜한 정도로 받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샘플의 색깔을 내가 여러 개를 찍어가지고 이용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게 좀 힘드실 땐 이미지의 조정에서 색상 대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계 부분을 찍고 까만색은 굳혀지지 않는 부분이고 흰색이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도 좀 찍을게요. 자, 이렇게 선택했다면 색조를 조절해 볼까요? 좀 덜 선택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더 잡을게요. 자, 녹색 시계가 필요하면 이렇게, 파란색 시계가 필요하면 이렇게, 보라색이 필요하면 이렇게, 주황색이 필요하면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바꿔서 맞는 색깔로 조정해 주시면은 그 색상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색상 대체라는 기능을 그런 때 가끔 활용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쓰는 효과는 아니기 때문에 아, 이런 효과도 있었구나 정도로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색상 효과들 한 번씩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일단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아까 제일 많이 쓰는 효과들만 좀 짚어볼게요. 이미지의 조정에서 레벨 효과. 레벨은 진짜 많이 써요. 밝기 대비 고칠 때가 엄청 많거든요. 밝기 대비를 보정하는 레벨 효과. 그리고 얘를 좀 보정해서 활용하는 곡선. 곡선은 밝기 대비 조절해 놓고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색상을 잡아주고 싶을 때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밝기 대비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레벨즈랑 곡선은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레벨즈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곡선은 사실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거든요.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어떤 툴이었냐면 선택이 됐네. 내가 어떤 부분의 색상을 바꿀 때 이용하는 색조채도. 그죠? 반면에 내가 이 부분에 약간만 보정하겠다 할 때 이용하는 건 색상 균형. 티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얘도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쇼핑몰에서 사진을 찍을 때 많이 쓴다고 했죠. 여기 슈즈.jpg 같은 경우는 사진이 약간 색감이 좀 분홍빛이 너무 좀 강하게 들어간 경우예요. 그러면 이미지의 조정에 아까 색상 균형 이걸로 빨간색에서 여기 녹청 쪽으로 좀 가면은 색깔을 좀 보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색깔을 좀 잡아줄 때 이렇게 보정해 놓으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원본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약간 색깔이 조명에 의해서 조명빨이라고 하죠. 색깔이 약간 다르게 나왔을 때 우리가 반품률을 줄이기 위해서 모니터로 봤을 때도 원래 제품 사진과 비슷하게 색감이 나오게끔 보정할 때 이 색상 균형을 많이 쓰게 됩니다. 원본하고 우리가 변경한 거하고 이미지 네. 비교를 해보려면 작업 내역에서 눌러보세요. 슈즈가 원본이고 맨 밑에 있는 색상 균형이 색상을 넣은 거잖아요. 네, 이렇게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그거를 제일 많이 써요.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쓰는 효과는 많진 않아서 네. 제일 많이 쓰는 효과는 그렇게 두 가지. 밝기 맞추거나 색상 맞추거나. 이 많은 것들을 아깝다 보니 한 번씩 설명은 했다만 실제 저도 그 정도에서 거의 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도에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 색상 보정은요. 이미지 조정의 색상을 보정하는 거는 이 레이어 자체의 색상을 보정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말고 이 레이어 패널에 하나, 둘, 셋, 네 번째도 보면 보정 레이어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레벨을 만약 누르면 그때는 이렇게 위쪽에 레벨이라는 레이어가 따로 생기죠. 여기서 보정하는 거는 실제로 이 레벨이라는 레이어가 보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화면에서는 보정이 돼서 보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얘가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린다든지 네, 수정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하기는 합니다. 만약 색깔을 잘못 고쳤다 그럼 여기를 따닥 해서 다시 수정해 주시면은 이렇게 색깔을 다시 고칠 수가 있는 반면에 아까 이미지에 조정해서 조정하는 거는 아예 레이어 자체의 색상을 바꾸는 거라서 그거는 이제 수정이 어렵다라는 게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정 메뉴들까지 한번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로써 이제 실전 포토샵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났어요.